여러분들의 전화,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저 귀신이 신기. 기신? 전기? 예.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210원에 4,210원에 25%, 4,210원에 25%요. 네네. 요즘 많이 떨어졌어요. 네. 예. 저희 김민식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기신전기 4,2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아우, 잘못 나왔다. 네네. 네, 이 종목 지금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딱히 물려있는 섹터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마침 우리가 반일 감정이 악화되는 시기였고요. 그리고 이 기신전기의 대주주는 지금 현재 일본계 자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일 감정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아무래도 투심의 영향은 살짝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회사 제 내부 사정을 살펴보니까 그렇게까지 내부 사정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회사가 현재 시장 상황에 따라서 눌려 있는 상태이고 지금 반일 감정도 살짝 영향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 크게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가가 하락했다가 상방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 내부 사정이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기존의 가격대로 어느 정도 반등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이 상승하고 있을 때, 반등 나오고 있을 때 주가의 반등이 나오지 않다라는 것은 추가 하락도 살짝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님께서 지금 현재 투자 자금 운영 능력이 좀 길게 있으시다면 홀딩 의견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짧게 돈을 빨리 찾아 써야 되는 돈이라면 손절을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길게 가실 수 있다라고 길게 가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이 종목은 4,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4,000원 기대하고 목표가 4,000원 기대하고 일단 홀딩 의견 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일본 나는 그걸 모르고 지금 있어요. 그렇구나. 네. 뭐, 더 궁금한 부분 있으세요? 매도하려면 어느 좀 하면 되겠어요? 좀 더 봐주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금 운용을 길게 네네.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사항이고요. 길게 할 수 있으신 건가요? 길게는 할 수 있는데 올 말까지요? 네, 만약에 길게 하실 수 있다라면 일단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홀딩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 4,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기, 단기 의견이 다르니까 꼭 잘 참고해 보세요.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상담 좀 연결해 봤고요. 다음 분 기다리고 계시대요.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예. 네. 네, 좋은 금요일입니다. 어떤 종목 네.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예, 하이비전 시스템이요. 예, 네, 1,600원에 15%를 들고 있어요. 1,600원에 15%. 네. 이거 좀 마음고생 하셨겠어요. 접대 매도할 걸 다 못다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슬이 전문가 연결시켜 드릴게요. 상담 받아오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약간 종목은 너무 조금 잘 고르셨는데 조금 안타까우신 게 네. 이거 조금만 더 빨리 연락을 주셨으면 하면 추가 매수 사인을 드렸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네. 일단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라든지 뭐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가 이제 주력 생산품인 기업이죠. 네. 네, 근데 이제 현재 뭐 주가가 힘이 없는 이유는 사실상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종목군이 뭐 과거에 급등했을 때 보시면은 2018년도에 좀 많이 크게 급등했었어요. 이때 보시면은 올라갔던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가지고 올라갔던 종목군입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주가가 힘이 없는 게 뭐냐면 그만큼 이 종목군은 실적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지금 올해 들어서 사실상 지금 실적 구조가 시장 하위치 수준이기 때문에
네, 올라갈 모멘텀이 부족해서 지금 네. 조금 힘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뭐 약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은 이제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기보다는 네. 지금 지수 자체가 너무 빠져버려서 낙폭과대에 네.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네, 일단 요 근래 올라갔던 이유가 자율주행 테마랑도 조금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최근 들어서 뭐 자율주행 종목군들 올라갔을 때 업계 영향으로 같이 따라서 올라갔다고 보았을 때는 네. 뭐 충분히 더 상승의 여지는 있지만 네. 어떠한 모멘텀을 갖고 급등하기에는 약간은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조금 아까 제가 그 추가 매수 사인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1,600원 맞으시죠? 네네. 그 구간이 딱 저항대 구간이세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네. 봤을 때 근데 뭐 요 종목군이 그렇다고 해서 부실 기업도 아니고 적자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네. 지수가 빠진 만큼 제자리로 돌아오긴 할 겁니다. 시간이 조금 네. 걸리시더라도. 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급등하기에는 모멘텀이 조금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그냥 요거는 네. 1,600원 선에서 네. 예, 본전에서 매도를 하시고 네. 그때 시장에 맞는 종목군들로 교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원금만 올라와도 감사하거든요. 아니, 원금은 충분히 네, 회복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 네. 급등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시간적인 소요는 조금 되실 것 같아요. 네. 시간 많이 걸리죠? 한 제가 봤을 때 길면은 2달 정도고 짧으면은 뭐 주식이란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네. 네. 또 2주 안이나 뭐 한 달 안에도 금방 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은 네. 종목은 괜찮으시니까 네. 들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이거 네. 손실 없이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님. 네. 예,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상담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문자 들어오고 있어서 문자 이어서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LG전자 먼저 볼까요? 63,300원에 비중 25% 검토 부탁드려요.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이 지금 현재가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아주 찔끔 수익, 그러니까 찔끔 수익, 몇백 원 정도 수익 나고 있는데요. 아마 어제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김민식 전문가님, 이거 그냥 들고 가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주가는 빠질 만큼 빠진 상황이고요. 주가를 좀 차트 좀 길게 본다면 전년 3월 이후에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죠. 그래서 주가는 이미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빠진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휴대폰 부문 쪽에서 계속해서 악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전에서 번 돈을 휴대폰 쪽에서 모조리 소모하고 있어서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도 실적이 이어질 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3분기 실적도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미 주가 실적은 선반영되었다라고 본다면 주가는 이미 저점 부근에 와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이 안 좋겠지만 그래도 4분기 내년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겨울에 또 가전 시즌이 있죠. 그런 것들을 기대한다면 주가는 선반영이니까 다시 한번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시간 조금 길게 갖고 가시면서 수익은 조금 작더라도 안전하게 가시겠다라면 충분히 홀딩할 만한 그런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7만 원까지는 안전하게 상승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좀 길게 가는 건 싫은데 수익도 좀 더 많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LG전자 같이 큰 종목은 건드시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이 종목은 좀 길게 바닥에서 좀 횡보하다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수익은 준다. 그리고 안전한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아닌데 일단 이 매수하신 분이 현재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7만 원까지 1차적으로 목표가 저희가 잡아드렸습니다. 그 부근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것도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네. 웅진 싱크빅 문의 주셨네요. 3,400원 50%. 아이고 본전까지 갈까요? 눈물 이렇게 글 남겨주셨는데요. 이슬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요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만한 어떤 재료가 조금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3,040원이시면은 시간이 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일본 반사이 관련주들 아니면 뭐 중국 관련주들 좀 대외적인 이슈에 따른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그쪽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금 주가 보시면은 지금 차트상에서도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절가를 먼저 잡으시고 요 구간만 지금 보시면 최저점인 1975원. 지금 이 저점만 깨지 않으면은 단기 반등 오셨을 때 그냥 한번 이거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매물대를 보시면은 지금 1차, 2차, 3차까지 걸려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소화를 하려면 당연히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매물대를 한 번에 소화를 하려면 그만큼 어떠한 재료나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조금 오래 보고 가실 생각이시면은 최저점인 1975원만 깨지 않는다면은 본전에서 일단은 탈출하시고요. 예. 만약에 요거를 단기적으로 조금 수익을 더 많이 보고 싶다 하시면은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으로 2250원대 왔을 때 비중 축소하신 다음에 종목 교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전까지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더 그렇죠. 많다는 거죠. 네. 예. 우리 시청자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상단 하단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웅진 싱크빅이었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계속 주고 계십시오. 이번에 3부 토건 볼까요? 매수가가 2,140원에 비중 50%. 매도해야 할지 물타기를 해야 할지요. 김민식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일단 이게 5월 달에 액면 분할을 해갖고 지금 현재 그 매수 평균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손해율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체크하기는 힘들겠고요. 3부 토건 같은 경우에는 대북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대북 이슈에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대북 이슈가 언제쯤 터져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쏟아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아마 대북 이슈가 터질 때는 한국이 연결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이 서로 북한이 미국과만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한국을 제외시키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그 경제 제재만 풀어준다면 한국과 북한은 따로 경제 교류가 가능하다. 도로도 깔 수 있고 철도도 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단 둘이 이야기하더라도 대북주는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이랑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북한도 거기에 상응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대북주도 이야기가 크게 멀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부 토건 같은 경우는 차트의 흐름보다는 이슈의 흐름에 좀 더 집중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비중이 이미 50%입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건 굉장히 큰 도박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북 이슈가 불어줘서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본다면 950원까지 공격적으로 보겠습니다. 95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 대북 이슈가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8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인다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 그때 손절을 하시는 것도 차라리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추가 질문 드릴게요. 대북 기대로 일단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근데 네. 보고 계신 시청자님들께서 그럼 지금 매수할까 하시는 분도 꽤 많이 계시지 않을까 궁금해서 신규 매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는 저 개인의 추측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걸 강력하게 맞습니다. 신뢰를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애매합니다. 그래서 대북주를 지금 신규 매수를 해서 나는 기다릴 수 있어요라고 하시는 도박을 거는 바에는 차라리 지금 저가인 종목들도 많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차라리 신규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네, 신규 네. 매수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매수는 유의해야 하는 종목, 아주 다른 종목 대비해서 매력도가 부각되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 문의 주신 시청자님께서는 보유하고 계시니까 그 관점에서 저희가 종목 전략 짜드렸습니다. 다음 분 문자 한번 체크 더 도와드릴게요. 네, 다음 문자는요. 삼지전자 보실까요? 매수가가 12,300원, 비중 30%. 한번 지금 주가 볼게요. 삼지전자. 오늘 오릅니다. 그래서 손실폭이 조금씩 축소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아마 12,300원이니까 매수하시고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현재 구간이거든요. 이슬이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요거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홀딩 의견 드리겠고요. 일단은 상방향으로 지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를 말씀드리자면은 전저점인 8,870원 이 구간만 깨지 않는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까지 조금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5G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나 산업군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지금 보시면 6월 달부터 증시 하락 때문에 조금 이유 없이 너무 과대 낙폭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뭐 저번 7월만큼만 빠지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이 8,870원에 이탈하기도 조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겠고요. 일단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시면 지금 1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 대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을 보셔도 2019년 그 하반기까지 잠정으로 봤을 때도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난 모습이고요. 일단 재무 구조로도 상당히 탄탄한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EWK라고 지금 5G 관련주 중에서 가장 지금 주도주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인데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나머지 5G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순차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3,0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2차는 15,350원, 정고점 돌파는 지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점차 여기까지 13,000원까지는 올 수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기 때문에 1차는 13,000원, 2차는 15,35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3,000원 왔을 때 꼭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보유 가능하다 의견 챙겨드렸고요. 하단은 몇 번 강조해 주셨어요. 8,870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자 상담은 여기서 잠시 마무리하고 전화 받고 문자 이어서 체크 도와드릴게요. 계속 문자 주십시오.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목소리 에너지가 있으세요. 반갑습니다. 아니에요. 어떤 종목 네.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예,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예, 매수가하고 예. 비중 어떻게 되세요? 25만 2천 원에 50%인데요. 예. 예, 단기 목표가를 좀 알고 싶었어요. 단기 목표가 급하세요. 예. 김민식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네. 받아보세요. 단기 목표가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20만 원 넘어가는 종목을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안정성과 지금 수익성을 모두 노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성도 생각보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추세를 살펴보도록 하면 추세가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도 저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지만 타 업종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힘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은 조금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빨리 보기 위해서라면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면 지금 기관의 움직임과 외국인의 움직임으로 나뉘어볼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 기관 둘 다 매도세에 있다가 최근에 기관이 매수세로 전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주가는 일단 관망세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시장이 반등하여 준다면 기관은 계속 매수세를 유지할 거고 외국인이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향을 한다면 주가는 추가 상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목표가가 24만 4천 원 정도 보시면 일단 단기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중장기로 보신다면 30만 원까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수급이 돌아서야 되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이 돌아서야 되는 상황이 전제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급하신 것 같은데 한 30만 원 목표가 말씀 주셨잖아요, 전문가님. 네. 그러면은 기간은 혹시 아주 구체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현재 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그 주차 1년간 이 종목의 움직임, 변동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30만 원을 이야기해 드렸죠. 그 과거에 30만 원까지 움직일 때 3분의 1 지점, 대략 한 3, 4개월 정도가 움직임에 한 방향으로 꾸준히 움직인다면 한 3, 4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저는 예. 배당도 사실은 받아도 괜찮아요. 배당이 이거 많이 주거든요. 배당도 좀 생각하고 계셔서. 예, 원래는 또 배당도 생각했어요. 이거 못 맞아요. 받으면은 액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받는 것도 네. 사실 쏠쏠해요. 예. 예, 그래서 배당도 해갖고 30만 원까지만 가면은
저는 뭐 그까지 가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아이고 예. 배당도 받고 주가로 차익도 더 챙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을까요? 예, 예. 응원하겠습니다. 중간에 불안하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롯데케미칼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신 분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아이고, 우리 이렇게 연령층이 다양한 시청자층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저 넷마블 네, 있는데, 넷마블.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매수가는 95,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예요. 20% 95,000원.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근래 며칠 안 되셨죠? 아니요, 좀 됐어요. 언제쯤이요? 8월 초? 8월 초? 아니, 7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 10만 원에 샀다가 물타기를 해가지고 예. 지금 95,000원인 거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지난달에 막 꺼질 때, 떨어질 네. 때 그때 추가 매수하셔서 이제 본전 비슷하게 주가 맞춰주셨네요. 예. 저희가 이슬이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종목 매수 진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넷마블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임 기업인데, 하지만 네. 뭐 최근 주가 상황 보시면은 뭐 오래된 중국의 게임 규제로 인해서 좀 맥을 많이 못 쳤던 상황입니다. 네. 이제 올해 들어서 뭐 중국 신규 게임인 뭐 파노 심사로 완화되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조금 기대감에 못 미치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 기업만 놓고 보자면은 시가총액이 거의 7조 원대로 거의 카카오랑 맞먹는 사이즈이기도 하면서 게임 네. 포트폴리오조차도 RPG부터 해서 뭐 안정적으로 포트 구성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 한 게임에서 실패를 해도 다른 게임에서 성공을 거두는 어떤 그 사업 내용은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문제는 1분기 실적이 너무 시장 하위치였기 때문에 모멘텀 소멸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만큼 그런 1분기에 대한 악재는 이미 해소가 되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근데 이제 2분기 들어가지고 지금 3, 4분기까지 잠정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네. 어차피 꾸준하게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현재 네. 지금 매수가가 높지도 않으시고 지금 낙폭과대인 상태에서 그래도 이렇게 단가를 잘 맞춰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전 세계적인 뭐 아티스트를 모티브로 해서 이번에 뭐 BTS 월드라고 신작 네. 출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3분기 영업 실적이랑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제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가는 얼마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저는 13만 원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게 떨어졌던 이유가 사실상 1분기 실적이 좋지가 않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떨어졌었죠. 네. 그만큼 솔직히 전체 지수가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하락한 거지 이 넷마블이라는 종목군이 나빠서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제자리는 12만 원에서 13만 원이 가장 적정 주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네. 3분기, 4분기까지도 전망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이상도 또 충분히 간다고 보여지지만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13만 원까지 잡아드릴게요. 그러면 혹시 더 떨어지면 더 물타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더 떨어질 확률이 상승 확률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일단은 물타기를 하실 때는 이 최저점 네. 깨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신데 네. 83,500원이시잖아요. 네, 만약에 네. 여기를 뚫지 않는 선에서 지지를 한다면 이 83,500원에서 84,000원 사이에 한번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더 궁금한 부분 없으시고요. 네네. 와, 매수 잘했다는 칭찬도 받으시고. 네네, 이걸로 또 수익 정말 잘 나셨으면 좋겠어요. 부자 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넷마블 체크 도와드렸고요. 문자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봐야 되겠네요. 동양철관 문의 주셨습니다. 1,500. 네, 다른 종목 볼게요. SKC 코롱 PI 문의 주셨네요. 29,300원에 20% 매각설이 있던데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글 남겨주셨거든요. 김민식 전문가님.
네, 코롱 P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일본의 국산 우리나라 수출 제한을 하면서 소재 국산화에 대한 이슈가 불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지는 않고 단발성 이슈에 끝나면서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다른 종목들을 보면 시장 하락할 때 7월 말부터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 보이다가 시장 반등 나올 때 반등한 이후에 상승세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승세가 크게 유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온 리포트가 별로 없어요. 물론 최근에 나온 리포트, 상상인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소재 국산화로 인해서 38,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한다는 리포트가 나왔지만 그 전에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펀더멘털을 이야기했던 리포트에서는 크게 매력도가 없다라는 리포트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단발성 이슈 끝난 이후에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매력도가 떨어진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매력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성장성도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굳이 갖고 있어야 되느냐? 라는 의문이 살짝 들긴 해요. 만약에 이 종목에서 빠져나오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전 고점인 33,000원 구간에서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하락하는 구간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전 저점인 26,000원 구간에서 26,700원 구간에서 손절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매력적인 주가의 향방을 기대하기 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코멘트 쪽으로 말씀 주신 거예요. SKC 코롱 PI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네, 이마트 볼 텐데요. 매수가가 10만 5,500원, 비중 40%. 언제까지 지켜볼까요? 이슬이 전문가님. 수익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좀 바닥권에서 매수 잘 하신 것 같고요. 더 상승 여력이 당연히 기술적으로도 더 있지만 이게 16만 원에서 14만 원 이상 매물대를 뚫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유통, 소비주인데 요새 지금 들어서 쿠팡이라든지 티몬이라든지 뭐 인터넷 쇼핑도 상당히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외형적인 성장에 있어서 약간은 추가 상승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근데도 일단은 지금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또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주가는 13만 원에서 12만 원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아래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걸리시더라도 일단 1차적으로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 사이까지는 또 1차적으로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시장에서 메리트가 없어졌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27만 9,500원에서부터 계속해서 하향 추세였습니다. 요거는 너무 낙폭과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반등 시기가 오지 않았나. 지수가 회복되면서 충분히 추가 상승은 가능하기 때문에 13만 원에서 14만 원 그리고 13만 5천 그 사이인 안전하게 13만 5천 원 사이에서 매도를 하시고 나오시면은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마트에 대해서 이제 성장성에 우려 말씀 주셨는데 장 어떤 걸로 보세요? 어디 마트 가세요? 저는 요즘? 이마트 갑니다. 이마트 가시는데 성장성이 예, 이제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또 젊은 친구들 보면 이 어플을 통해서 주문을 신선식품도 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만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목표가 13만 원 제시가 됐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문자 하나 빨리 볼게요. 다음 이어서 삼성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평단가 15,400원에 60%, 이게 60% 비중도 그렇고 평단가라는 말씀 주신 거 보니까 꽤 많이 추가 매수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현재가랑 비슷하게 만드셨는데 어떡할까요? 60%. 어느 정도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들어가기 힘든 비중이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번 담아본다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이 시장 하방향 이후에 상방향으로 돌아가는 이 시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베팅해보는 것도 크게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이 큰 종목에다가 하방향, 지금 저점에서 잡아가는 거, 비중 크게 높이는 거 충분히 공격적이고 선택할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거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주가가
15,000원 부근에서 떨어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15,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베팅이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 2분기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수주가 계속해서 연결돼서 하반기 매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리포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가 시장 상황 때문에 저점에 와 있지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데는 충분한 이론적 근거는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면 기관이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만 살펴보도록 하면 기관의 저점 부근에서 지금 멈춰서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기관은 현재 저점 찍고 돌아설 가능성은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외국인이 꾸준히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주가는 현재 저점 밟고 상방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우상향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 목표가는 안전하게 전 고점 근처에 17,000원 선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담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보 발굴하러 바로 갈게요.